자, 그래서 우리가 이더넷의 그 프레임 사이즈의 최소와 최대를 알아봤고, 그러면 뭐 운영 체제에서 그 최소 최대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윈도우즈는 다음과 같은 명령, 리눅스는 다음과 같은 명령 볼 수 있고요. 뭐 익숙한 명령어, 리눅스의 경우는 익숙한 명령어일 거예요. 뭐 네스테드 커맨드를 이용하는 -i 옵션도 있고요. 뭐 ifconfig나 아니면 IP 어드레스 명령어, 뭐 또는 IP 링크 명령어, 뭐 그런 명령어로도 할 수 있고, 뭐 nmcli 명령어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몇 가지 해봤던 명령들 중에 뭐 하나를 써서 MTU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NIC에. 뭐 이더넷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리 운영체제에서 봤듯이 ENS160이죠. 그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프로토콜 하면서도 프로토콜 VM 실행해서 해봐도 뭐 상관은 없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 명령으로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것도 net shell 인터페이스 IPv4 그래서 show interfaces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각 인터페이스별로 MTU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요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실에 연결되는 여러분들 PC가 실습실에 연결되는 그 NIC이고요. MTU 사이즈는 1500이죠. VMware의 어댑터들도 가상 어댑터들, 요거 이제 VMware의 NAT 연결이나 이런 것들 위한 그런 어댑터들이죠. 얘네들도 다 기본적으로 이더넷을 가상화 시켰기 때문에 다 1500바이트가 MTU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룩백 인터페이스의 경우에 이건 실제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굳이 외부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스템 내부에서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쓸 수 있는 최대 사이즈로 키워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지만 뭐 실제로 이런 걸 보낼 일은 없긴 하겠죠. 네. 그러하다. 확인해 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더넷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을 했죠. 포맷에 대해서 6바이트로 돼 있다 하는 것도 해봤고요. 뭐 브로드캐스트로서 뭐 이런 주소를 쓴다 하는 것도 해봤고요. 그죠? 이게 이제 목적지가 모든 네트워크,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상의 모든 호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죠? 예, 이게 48비트짜리 이더넷 맥 주소입니다. 맥 주소. 맥 주소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고, 제조사 확인하는 것도 우리 해봤죠. 맥 주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ARP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계층 3에서는 어떤 주소를 쓰냐, 로지컬한 IP 주소를 쓴다. 그래서 어느 네트워크에 있는 어느 호스트다 하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 유일하게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했지만, 이 주소를 써서 실제 네트워크 안에서 그 장치로 전달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거고,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즉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제 이런 고유의 그 네트워크에 맞는 주소 체계, 이걸 이제 물리적 주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이더넷에서는 그걸 맥 주소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주소가 필요한데, 이 주소는 이제 뭐 인터페이스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는 내 인터페이스에서 알 수 있지만 상대방 거는 모르고, 이것을 이제 ARP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ARP 과정이 이제 우선 그 ARP 테이블에 저장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통신을 한 적이 있으면 ARP 테이블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제 ARP 리퀘스트를 보내서 브로드캐스트로 이제 랜상에다가 뿌리죠. 이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알려다오 하고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하면 그 IP 주소에 해당하는 녀석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플라이를 해준다. 이거죠. 네.
그래서 보낼 때는 이제 브로드캐스트로 이제 전체 네트워크에 뿌리지만 그것을 응답하는 그 상대방은 유니캐스트라 해서 나한테만 응답을 해주죠. 나의 주소를 지정해서 왜 내가 보낼 때 나의 맥 주소를 알려줬으니까 그 맥 주소로 나한테 응답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은 이제 ARP 캐시에 유지가 되고 ARP-A 커맨드로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뭐 이게 이제 하나의 랜 상에서 ARP가 벌어지는 것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꾸며봤어요. 단순하게 뭐 이미 우리가 패킷 트레이서로 분석도 해봤지만 그냥 그것을 뭐랄까 정리하는 의미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나리오는 이 PC1에서 랩탑으로 통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IP 주소로 핑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목적지 IP 주소는 얘가 되겠죠. 소스 IP 주소는 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라우팅 과정에서 같은 랜 상이니까 넥스홉이 얘가 되고, 이 넥스홉으로 실제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나의 맥 주소와 넥스홉의 맥 주소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 나의 맥 주소는 알고 있지만 상대방의 맥 주소는 모르니까 이제 ARP 과정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PC1에서 랩탑으로 ARP 리퀘스트가 어떻게 가느냐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나는 랩탑에 즉 23.194.165.60번에 맥 주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내 ARP 캐시에 없다. ARP 테이블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ARP 리퀘스트를 보낸다. 걔는 브로드캐스트 때문에 모든 랜상의 모든 호스트로 다 전달이 된다 하는 거죠. 60에 대한 23.194.165.60에 대한 맥 주소를 알려달라고 이제 리퀘스트가 가죠. ARP 리퀘스트. 그러면 그 IP 주소에 해당하는 녀석만 응답을 하겠지. 왜? 브로드캐스트는 즉 이더넷의 브로드캐스트는 아까 되겠지만 주소가 FF 뭐 FF 48비트가 전부 1인 그 목적지로 보내면 일단 각 그 호스트에서 NIC죠. 각 호스트 NIC에서 브로드캐스트로 온 거는 다 수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ARP 메시지가 이더넷으로 인캡슐레이션이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간 거지. 맥 주소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위 계층의 ARP다는 이더 타입의 ARP죠. 다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여기는 나의 맥 주소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뿌리면 이 목적지 맥 주소 FF 이거는 얘네들은 다 그것이 나도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나도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이것을 벗겨내고 이 ARP 메시지를 이제 이더넷 NIC에서 ARP한테 넘깁니다. 그럼 ARP의 메시지 안에 보면 타겟 IP 주소가 여기 들어있죠. 타겟 IP 주소는 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얘의 맥 주소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그 주소가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아니에요. 얘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얘는 응답을 하고 얘네들은 그냥 무시를 하겠죠. 네,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나는 나다. 다른 애들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 접수를 하고요. 거기에 있는 소스의 그 맥 주소, 즉 59번의 맥 주소를 이 IP 주소와 맥 주소를 나의 ARP 테이블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방금 아까 본 것처럼 다른 애들은 그냥 무시를 해버리죠. 보세요. not me 해서 그냥 ARP 메시지가 사라지죠. 60번은 me 해서 ARP 메시지가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장하고 그 다음에 ARP 리플라이를 만들어서 걔한테 보내준다. 즉 그 안에는 나의 맥 주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60번의 맥 주소를 ARP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저장하게 된다. ARP 과정만 살펴봤어요. 아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뭐 맥 주소를 인캡슐레이션하고 그런 거는 이게 소스와 넥스트홉의 맥 주소를 인캡슐레이션하고 그런 건 이 과정이 다 만들어져서 내가 이 PC가 상대방 넥스트홉의 맥 주소까지 다 알고 있다 하는 과정 하에 할 수 있는 거죠. 이더넷 프레임을 만드는 건.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 PC1에서 랩탑 A로 보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 여기로 핑을 하려면 여기와 여기의 네트워크가 다르니까 다른 네트워크로 가는 거니까 일단 넥스업이 여기로 가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얘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요. 내야 돼요. 그 과정이 여기서 한번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레임을 얘한테 보내면 여기서는 이제 목적지가 여기니까 또 넥스업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과정이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ARP가 두 번이 일어난다.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난다. 물론 여기에 ARP 캐시가 저장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통신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넥스업의 맥 주소를 모르니까 ARP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데이터를 보내기에 앞서서 요 스텝에서 ARP가 일어나는 거. 나는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가 필요한데 모른다. 그래서 ARP 과정이 아까처럼 똑같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녀석이 그거를 접수해서 상대방 즉 소스의 맥 어드레스를 자기의 ARP 테이블에 저장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내가 아니니까 무시를 한다. 똑같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ARP 리플라이를 보내주면 네, 이제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이제 게이트웨이로 프레임을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프레임 인캡슐레이션 하면 이제 요 상에서 이리로 프레임이 가고 여기 도착해서 또 목적지가 여기인 경우에는 또 A 맥 어드레스 알아내기 위한 ARP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데이터 이동은 빼고 ARP만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랩탑 A의 맥 어드레스가 필요하다. 없으니까 ARP 리퀘스트, 브로드캐스트 나머지들은 반응을 하지 않고 ARP에서 이더넷에서는 반응을 해서 다 ARP를 넘깁니다만 ARP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대상인 실제 대상인 랩탑은 ARP에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캐시에 저장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무시하고 캐시에 저장하고 이제 응답을 만들어서 게이트웨이한테 주면 이제 이 게이트웨이가 내가 보내려고 하는 실제 그 패킷을 프레임 인캡슐레이션에서 얘한테 전달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을 이렇게 왔습니다. 요게 사실은 그 지난 시간에 내려고 했었던 과제인데 아직 이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관계로 오늘 과제를 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패킷 트레이서를 다시 한번 열어서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 과정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과제를 이번 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똑같이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다 아시죠? 몇 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PC1에서 이 랩탑 2로 핑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PC1에서 데스크탑을 열어서 우선 ARP 테이블을 봐주시고 ARP-A 해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종료시키고 저장하지 말고 그냥 종료시키고 다시 열어주세요. 다운로드 받은 걸.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는 스위치에 CLI 탭을 열어서 여기에서 show MAC address 테이블 해서 주소 테이블 아무것도 없죠.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 라우터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클릭을 하면 아마 이렇게 그 장비 모양이 나타날 텐데 이게 피지컬 탭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탭을 상단의 탭을 요 CLI 탭으로 누르면 이렇게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탭이 나와요. 여기 명령 터미널이 나오고요. 여기서 show IP ARP라는 명령을 통해서 ARP 테이블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나의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다른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1.1.1.254 요거는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보면 G0/0이라는 인터페이스 있죠, 그죠? 그것에
IP 주소와 그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예요. 그러니까 얘의 맥 주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G0/0. 그 다음에 2.2.2.254 여기죠. G0/1의 맥 주소입니다. 그 다음 거는 4.4.4.1 요거는 G0/2 요것의 맥 주소입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이 나의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 그랬죠. 상대방 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쉽게 얘기하면 ARP 테이블은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라우팅을 해주기 위해서 서울 라우터가 이렇게 본연의 기능이 라우팅을 해주기 위해서는 라우팅 테이블이 필요하죠. 그래서 show IP 라우트 명령어로 라우팅 테이블을 라우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경로 정보들이. 예를 들면 1.0.0.0/8 이쪽 네트워크죠. 1.0.0/8 이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는 지금 연결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주소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즉 이 주소에 범위에 해당하는 애들은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 넥스톱이 바로 목적지라는 얘기죠. 즉, 뭐 예를 들면 1.1.1.4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 넥스톱이 바로 1.1.1.4가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서울 라우터에서는 왜? 이 서울 라우터의 기갑이 G0/0하고 같은 랜에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바로 갈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 있는 건물끼리 바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0.0/8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어디로 나가면 되냐? 문이 이거다. 나가는 문이 여기 G0/0 요 NIC다. 요리로 나가면 된다.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다. 그다음 2.0.0.0/8 이 네트워크는 지금 이 네트워크고요. 그죠? 이 주소 범위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가 목적지이면 이 경로에 의해서 직접 연결이 있다. 즉 넥스톱이 얘 자체가 된다. 그리고 어디로 나가면 되냐? G0/1로 나가면 된다. 여기로 나가면 된다. 이 서울 라우터에서는 여기로 나가면 바로 여기 갈 수 있다 하는 의미죠. 이게 이제 다 경로 정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0.0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여기. 그죠?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도 뭐 4.4.4.2로 가라. 넥스톱이 이렇게 정해 있어요. 4.4.4.2는 어디냐?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라우터, 서울 라우터 입장에서 이 네트워크로 가려면 당연히 그 다음에 갈 곳은 아마도 4.2 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이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넥스톱이 되겠지. 그럼 그 넥스톱을 가기 위한 NIC는 어디냐? 4.4.4.2에 해당하는 주소 범위가 여기죠. 이것은 기업의 0/2 인터페이스가 여기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넥스톱은 이거고, 즉, 어디 갔어? 이 네트워크에 대한 넥스톱은 여기고, 거기를 가기 위한 아웃고 인터페이스는 기갑이 0/2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경로 정보인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라우팅을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랩탑에서 PC1에서 랩탑 2로 보낸다면 아마 여기서 넥스톱이 여기로 되겠죠? 게이트웨이로. 그러면 이 라우터에 와서는 또 넥스톱이 이것에 의해서 넥스톱이 여기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아웃고 인터페이스는 이것에 의해서 여기로 결정이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그 패킷이 여기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전달이 돼서 여기서 프레임 만들어져서 여기로 넥스톱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여기 와서 다시 어디로 갈 거냐? 여기도 CLI 탭 눌러서 마찬가지로 show IP ARP 해서 보시면 여기에도 ARP 테이블에 즉 맥 주소는 내 인터페이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3.3.254 이 랜에 연결된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 주소가 안 써 있습니다만 기갑이 0/G0/0
그죠? G0/0 이거예요. 이것의 맥 주소가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4.4.4.2 요거죠. 요 G0/2 요것의 맥 주소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0/2 나의 인터페이스만 있고 상대방에 대한 건 없어요. 얘도. 그러니까 ARP 과정이 다 일어날 거다. 지금 PC도 그렇고 서울 라우터, 제주 라우터, 심지어는 랩톱까지 상대방의 누구도 맥 어드레스가 ARP 테이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랩톱 2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ERP-A 보시면 없죠. 그래서 네트워킹 과정에서 항상 넥스홉의 맥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ARP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일어날 거다. 근데 한번 그렇게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패킷을 보낼 때는 이제 이미 그 알아내서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 정보를 쓸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스텝에서는 ARP가 일어나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ARP가 안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PC1에서 이제 핑을 할 텐데 이제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탭을 눌러서 오른쪽 구석에 있는 리얼타임 탭 옆에 있는 시뮬레이션 탭을 눌러서 진행을 해보겠다는 거죠. 여기서 PC1에서 핑 랩탑 3.3.3.2 네. 여기로 이제 핑을 하면 우리가 예상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IP에서 이 랩탑 2 3.3.3.2로 보내기 위해서 IP에서 인캡슐레이션을 하죠. 송장을 붙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송장의 내용에는 이제 상대방의 주소와 IP 주소와 나의 IP 주소, 그죠? 상대방의 IP 주소와 나의 IP 주소, 뭐 그다음에 ID 값, 뭐 이거 아까 다 공부한 거죠. 뭐 네, 버전, 헤더 렌스, 그 다음에 뭐 QoS 관련, 이거는 토탈 렌스, 이거는 이 헤더뿐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길이까지 포함한 거, 그 다음에 이건 ID, 송장 번호와 같은 개념이라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프래그멘테이션과 관련된 건데 지금은 우린 하지 않으니까 TTL, 그 다음에 프로토콜, 이거는 누가 요청한 거냐, 이 데이터가, 즉 내가 인캡슐레이션 하는 데이터, 누가 의뢰한 거냐, 즉 누가 의뢰한 걸 내가 인캡슐레이션에서 지금 목적지를 넥스톱을 결정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프로토콜은 1번이 이게 ICMP다 이거죠. 예, 뭐 등등 그런 정보들 붙여서 IP 헤더를 IP 패킷을 만들죠. 물론 이 안에 들어가는 페이로드 데이터는 이제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라우팅을 해서 보면 이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이러니까 이제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을 가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로 가야죠. 그죠? 게이트웨이로 가야 돼요. 그림상에서 보면 여기에서 게이트웨이로 가야 돼요. 여기로. 그러니까 이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야죠. 모르잖아요. 지금 얘는 PC는 아무 맥 어드레스도 내 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ERP 리퀘스트가 만들어지죠. 그죠? 요거 네, ERP 리퀘스트가 만들어져요. ERP 리퀘스트 보면 게이트웨이에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기 위한 PDU 디테일에 보시면 그죠? 여기 ARP에 보면 뭐 여기 쭉 헤더 나오고 중요한 게 이거죠. 타겟 게이트웨이 주소, IP 주소.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는 모른다. 여기에 뭐 코드는 옵코드 1 리퀘스트, 즉 ARP 리퀘스트, 즉 얘의 맥 어드레스를 알려달라 하는 거죠. 그러한 ARP 메시지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ARP한테 전송을 맡긴다. ARP 미안합니다. 이더넷한테 맡긴다. 그러면 이더넷에서는 이 ARP 메시지의 앞부분에는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 소스 맥 주소, 그 다음에 누가 의뢰했느냐, 이거는 ARP가 의뢰했어요. 이게 ARP의 의미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 앞에 요거는 이제 ARP 메시지 페이로드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 그 체크 시퀀스죠. 검증을 하기 위한 그 뭐랄까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계산값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이것을 보내죠. 이건 만드는 건 NIC에서 만들고 NIC에서 이제 포트를 통해서 신호를 내보내죠. 그죠?
내보내는 것을 이제 캡처 포워드를 하면 나가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나가면 목적지는 이제 브로드캐스트니까 여기 아까 보듯이 목적지는 여기 인바운드 PDU 디테일 보면 목적지는 브로드캐스트죠. 그럼 스위치는 이 맥 주소를 보고서 브로드캐스트니까 모든 포트로 다 내보낸다. 그 다음에 들어온 소스의 맥 주소는 이거죠. 그래서 이 1번 포트로 들어왔으니까 아닙니다. 1번 포트는 여기에요. G0/1은 여기고 여기는 F0/1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에 보면 요 맥 어드레스가 이제 요 맥 어드레스죠. 요 PC의 맥 어드레스죠. 그 맥 어드레스가 요 1번 패스 이더넷 FA 1번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정보가 기록이 되죠. 그걸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아까 show 맥 어드레스 테이블로 확인해 봤잖아요. 그죠? 네. 이걸 똑같이 이제 여기서 show 맥 어드레스 테이블 해 보시면 이제 생긴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show 맥 어드레스 테이블 보면 생겼죠. 그죠? 이게 이제 PC1의 맥 어드레스가 저장이 된 거죠.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저장시켜 놓고 얘는 이제 모든 포트로 다 내보낸다 하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복습 겸 다시 정리하고 또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됐던 걸 지금 하기 위한 거예요. 캡처 포드하고 모든 데로 가고 이제 얘는 not me, 얘는 me 어디 갔어? 얘가 아니지. 여기요. 게이트웨이를 대상으로 타겟으로 해서 했으니까 그죠? 얘가 me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RP를 수신을 해서 ARP가 수신을 해서 일단 여기다 저장을 하죠. 상대방 거의 맥 어드레스를 저장해요. 저장된 걸 확인해 보려면 이제 show IP ARP 해서 보시면 저장이 됐죠? 2.2.2.1 PC1의 맥 어드레스가 저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내 거를 알려줘야죠. 상대방 거는 여기에 ARP의 리퀘스트에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이걸 클릭해 보시면 나가는 거 아웃바운드 디테일 여기에 보면 이거 아웃바운드 디테일에 보면 여기에 아웃바운드 디테일에 보면 이제 내 거가 2.2.2.254의 IP 주소이고 맥 주소가 이거다. 내 걸 알려주는 거지. 네. 2.2.2.254 그러니까 서울 라우터에서 ARP 테이블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응답으로 가는 거지. D102 D102 내 거다. 나 IP 주소 내 거 IP 주소 이거고 나의 맥 주소 이거다. 하는 걸 ARP 리플라이 메시지로 만들어서 여기 리플라이 옵코드가 2번 리플라이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더넷에서 이제 이렇게 둘러싸죠. 갈 곳은 PC1 그 다음에 넥섭이 아니고 이제 ARP의 목적지죠. 누가 보내느냐? 라우터 게이트웨이의 주소, 맥 주소. 네. 누가 의뢰했느냐? ARP가 의뢰했다. 이게 ARP 데이터다 하는 의미. 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유니캐스트로 보낸다. 캡처 포워드 하면 스위치로 들어오겠죠? 스위치로 들어오는 순간 얘의 맥 어드레스가 이 프레임에 들어있으니까 그게 또 스위치에 저장이 되죠. 스위치에서 보면 이거. 스위치를 클릭해 보면 스위치에 쇼 맥 어드레스 테이블 해서 보면 이제 G0/1 포트에 D102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가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가 PC1이니까 이 PC1에 하는 맥 어드레스가 어디 연결되어 있냐? 패스더 0/1에 연결되어 있다. 요것의 목적지 보시죠. 들어온 것의 목적지 C5A0 이게 이 PC1의 맥 주소죠. 이것이 맥 주소 테이블에 C5A0가 패스트 이더넷 0/1번 포트 연결되어 있으니 그리로 내보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캡처 포워드 하면 PC1으로만 가죠. 그죠? 네. 그래서 맥 주소를 이제 알아냈기 때문에 즉 게이트웨이 맥 주소를 알아냈으니까 게이트웨이로 넥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ARP, ICMP를 보면 처음에 여기 ICMP에서는 이더넷 헤더가 없었습니다만 맥 주소를 몰라서 이더넷 헤더가 없었습니다만 그죠? IP까지밖에 없었죠. 헤더가. 그러나 이제 요
거는 그 처음에 만들어진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에 이제 아웃바운드 보시면 네, 이던의 헤더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여기까지밖에.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누가 의뢰했느냐? IP가 의뢰했다. 800번. 그것을 이제 IP의 그 페이로드를 이제 이렇게 프레임으로 둘러싸는 거죠. 데스티네이션은 게이트웨이 맥 주소 D102, 소스 맥 주소는 PC의 맥 주소 C5A0. 네, 이걸 인캡슐레이션해서 이제 캡처 포워드 하면 이 스위치에서는 목적지가 D102니까 D102에 해당하는 포트로, 즉 여기에 보시면 D102에 해당하는 포트 G0/1로 내보내겠지. 예. 보내봅시다. 캡처 포워드 도착했고 목적지 맥어드레스를 보고 이제 1위로 넘기겠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엑스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하는 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하려고 해요. 네. 여기에 보시면 아직은 안 났습니다만 이 ICMP 패킷이 여기서 X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그 핑을 하면 에코 리퀘스트를 여기서 보내잖아요. 그럼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고 시간을 기다려요. 근데 무한정 기다리진 않아요. 응답이 오는 시간을 어느 정도 일정 시간까지 기다리고 그때 응답이 안 오면 포기를 하고 그 다음 걸 보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제 몇 개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걸 보내고서 응답이 안 온다? 무한정 기다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 걸 보낸다.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코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ICMP를 보내려고 했는데 여기 ARP 일어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가 돼서 ARP를 통해서 맥 어드레스 알아내서 여기 보냈지만 여기서 핑이 몇 초 간격으로 이제 그거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안 오면 그냥 폐기시키고 그 다음 거 폐기시킨다기보다 무시하고 들어오는 걸 무시하고 다음 거를 보내기 위해서 얘가 그냥 폐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응답이 왔을지 모르지만 얘는 정해진 시간에 응답이 안 오면 그냥 무시를 하고 그 다음 거를 보낸다 이거지. 그래서 캡처 포워드를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새로운 게 나갑니다. 오라? 이거는 ARP가 또 가네요. 예. 그치, 얘는 그냥 할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PC 입장에서는 그 패킷이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타임아웃이 나올 거예요. ARP 여기서 왜 이제 여기에 ICMP에서 그러니까 ICMP에서 여기 이제 여기로 그 에코 리퀘스트를 보냈잖아요. 그럼 여기에 에코 리퀘스트에 스위치에서 설러아우터 간 거 여기에 보시면 목적지가 들어온 거 보면 서울라우터 스위치에서 서울라우터로 나간 거. 네. 여기에 보면 아웃바운드 스위치에서 나간 거죠. 아이고 인바운드. 예. 이거는 예, 어쨌든 인바운드는 뭐 스위치에 들어온 거나 스위치에서 나가는 거나 똑같을 건데 여기에는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목적지가 D102 해서 얘한테 온 거잖아요. 그죠? 여기로 온 거고 그러면 얘가 받아서 이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그죠? 여기에 이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데스티네이션이 3.3.3.2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3.3.3.2에 대해서 얘가 어디로 가라고 라우팅 테이블에 있냐면 3.3.3.2는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면 어디로 가냐? 넥석이 4.4.4.2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4.4.4.2에 대한 ARP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그래서 4.4.4.2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기 위한 ARP가 지금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패널 여기에 이 ARP를 클릭해 보면 확대가 돼서 어디 갔는지 못 찾겠네. ARP를 클릭해보면 여기가 숨었구나. ARP를 보면 이 ARP에
리퀘스트가 타겟이 누구냐? 그러면 4.4.4점이죠. A 맥어드레스 알아내는 과정이 일어난다. A 맥어드레스를 알아내는 과정을 진행해서 이제 알아오는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럼 아까 여기서 ARP 일어난 거랑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캡처 포드에서 ARP 리플라이 받았고요. 그 결과 이제 ARP 테이블에 보시면 QIP ARP에서 보면 4.4.4.2 그죠? 제주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알아낸 걸 가지고 이제 아까 여기 ICMP 온 거를 인캡슐레이션에서 보내야 되는데 캡처 포드 해보시면 그거는 이제 뭐 보낼지 말지 하여튼 여기서 보낼 거예요. 보내는데 이 시뮬레이터에서는 그걸 안 보여주고 그냥 여기서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그 다음 그 에코 리퀘스트가 나간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그래서 새로운 에코 리퀘스트가 두 번째가 나가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것이 그냥 타임드 아웃. 내가 정해준 시간 안에 안 왔다. 그래서 다음 걸 보낼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거. 그러니까 그 다음 걸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건데 이제 그 ICMP의 번호라든가 IP ID 이런 게 달라지겠죠. 아웃바운드 PD 디테일 보면 이제 상대방의 넥스업의 맥 주소 아니까 넥스업 게이트웨이 맥 주소 붙였고 내 맥 주소 붙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의뢰했냐? IP가 의뢰했다. IP를 보면 이제 3.3.3.2 즉 그 랩탑 2로 가는 거고 PC1에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ID 값은 이제 두 번째 IP 패킷이니까 아까 1번에서 2번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CMP 에코 리퀘스트 그죠? 에코 리퀘스트고 이제 시퀀스 넘버 아까 1번이었는데 2번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그냥 중간에 가든지 말든지 시뮬레이터에서는 무시해 버렸어요. 그냥 실제로 뭐 도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안 보이죠. 어쨌든 이것이 이제 갈 거다. 그러면 그것이 넥스업 캡처 해보면 이제 여기 와서 목적지 맥 주소 얘로 돼 있으니까 여기로 보내주겠죠. 맥 어드레스 테이블 이용해서 여기 보내주면 여기 도착해서 목적지 맥 어드레스 얘 거니까 나한테 온 거고 나한테 온 거는 이제 IP로 넘겨야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 인바운드 보면 목적지 맥 어드레스 게이트웨이 맥 주소니까 이제 이것을 IP한테 넘기면 IP는 받아서 목적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라우팅을 해줘야죠. 라우팅 테이블에 보면 어디로 가라고 돼 있냐? 아까도 봤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넥스업 여기로 가라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위로 보내기 위해서 또 아웃고 인터페이스 A니까 A 맥 어드레스를 또 이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를 붙여서 내보내겠죠. 아웃바운드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소스 맥 어드레스 이거는 이제 여기 아웃고 인터페이스의 맥 어드레스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가 붙었냐? 여기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아웃바운드 디테일.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얘 거예요. 4.4.4.2. 그렇게 해서 이제 1위로 가죠. 그래서 캡처 포드에 보면 가죠. 여기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 맥 어드레스는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얘 거니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열어서 IP를 보니까 이제 목적지 IP 주소가 얘 거죠. 핑 얘니까 목적지 IP 주소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일로 보내야 돼요.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하면 여기에 제주의 라우팅 테이블에 보시면 제주 라우팅 테이블을 안 봤었네. 안 봤군요. QIP 라우터에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3점 요거죠. 3점 요것이 is directly connected 즉 같은 네트워크상에 넥스업이 바로 있다. 목적지가 바로 있다. 넥스업이 바로 목적지다 하는 의미죠. 어디로 나가냐? 기가빗 0/0으로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즉 여기 기가빗 0/0으로 나가서 바로 여기로 갈 수 있다 하는 뜻이죠. 넥스업이 목적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얘가 맥 어드레스를 모르니까 이 PC 랩탑2의 맥 어드레스를 모르니까 똑같이 ARP가 또 발생을 하죠. ARP가 발생해요. 그래서 얘에 대한 맥 어드레스, 랩탑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기 위한 ARP가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오고
그걸 이용해서 ICMP가 또 이제 갈 텐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고 또 여기서 ARP 일어나고 이런 시간 때문에 시간 제한에 초과돼서 얘도 타임아웃 시켜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실제로는 가겠지만 흔적 없이 왜? 여기에서는 여기에 대한 응답을 아예 접수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시간 지났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타임아웃 처리해버리고 말 거예요. 어쨌든 ARP 리플라이가 오는 것까지는 예, 리퀘스트 보내서 여기서 또 이제 러닝이 되겠죠. A 맥 어드레스가 여기 기록이 되고 어디 이 포트에 있다 하고 기록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리퀘스트니까 모든 포트로 다 브로드캐스트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들은 무시하고 얘만 응답을 하겠죠. 응답을 해서 게이트웨이한테 알려주면 게이트웨이는 얘의 맥 주소를 ARP 테이블에 넣고 물론 얘도 리퀘스트가 온 게 여기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서 ARP-A 해보면 게이트웨이의 맥 어드레스 얘 거가 제주의 요 G0/0의 그 주소가 맥 주소가 기록이 됐습니다. 3.3.3.254에 해당하는 맥 주소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플라이가 도착했죠. 물론 리플라이가 여기 오는 것도 여기에 아까 맥 주소가 기록이 됐었으니까 그리로만 보냈고요. 또 여기서 보낸 리플라이의 요 랩탑의 맥 주소도 여기에 또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한 번도 확인 안 했나? 네. show 맥 어드레스 테이블 확인해 보시면 이제 랩탑 2와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가 이렇게 두 개가 기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ARP 리플라이 받았고요. 캡처 포워드에 보면 이제 뭐 받아서 여기 저장된 것까지는 있는데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ICMP를 보내는 과정이 실제로는 일어날 텐데 여기서는 그냥 시뮬레이터라서 생략을 했고요. 어떻게 처리했냐? 시간이 너무 지난 관계로 아마 이제 타임아웃이 나올 거예요. 이거 캡처 포워드 하면 캡처 포워드 하면 이제 이거는 예 가죠. 세 번째 겁니다. ICMP 세 번째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직도 안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것만 타임아웃이 나왔고요. 또 캡처 포워드 이제 제대로 가겠죠.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이제 맥 주소 있으니까 이리로 갈 수 있죠. 네,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도 맥 주소가 있으니까 갈 거예요. 네. 근데 이상하게 이 두 번째 게 타임아웃이 안 나와 시뮬레이션에서. 그게 참 이상한데. 맞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전달이 될 겁니다. ARP 정보가 맥 주소 정보가 다 있으니까. 뭐 랜상에서 움직이는 건 항상 똑같은 그 맥 주소를 덧붙여서 보내면 스위치에서 그거에 맞춰서 보내준다. 정상적으로 이제 세 번째 거 PC1으로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플라이 나왔죠. 사실은 리퀘스트 타임드아웃이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것도 왜 여기서 가다가 멈췄잖아요. 그죠? 사실은 가겠지만 이 PC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리플라이가 안 왔기 때문에 그냥 타임아웃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리플라이가 왔고 이제 네 번째 게 가겠지. 또 캡처 포워드 네 번째 거 네. 똑같은 방법으로 갈 거예요. 물론 이제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의 차이는 뭐만 있을 거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클릭해 보시면 달라지는 게 여기에서 IP의 헤더에 이 ID 값이 달라지겠지. 이게 네 번째 거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ID, 예, 똑같은 핑 세션에 네 번째 시퀀스 넘버가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거를 제외하고는 딱히 그렇게 달라질 게 없다 하는 거죠. 다 반복되는 거는 다 똑같다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뭐 그것에 따른 책섬 값은 달라지겠지만 우리 신경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TTL 값을 보시면 그죠? 라우터 하나 지닐 때마다 일씩 감소하는 걸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봤네. 그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랩탑 2에서 본 거거든요. 랩탑 2에서 본 거는 이 PC1에서 라우터 하나 거쳐서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 출발할 때 아마 128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127, 여기서 126 해서 랩탑에 도착한 것은 126이다. TTL 값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설명한 걸 바탕으로 이제 과제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 핑에 의해서 ICMP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돌아올 때까지 각 장치의 각 계층에서 어떤 정보들이 이용이 되는지, 그 정보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또 그 뭐 인캡슐레이션은 어떤 정보들이 인캡슐레이션 되고 그들이 그 계층에서 어떤 처리에 이용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전체 과정을 한번 쫙 소설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제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첫째 시간이 녹화가 잘 됐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